네, 2023년 11월 5일 이정훈입니다. 6일, 7일이 되면은, 6일이면 만 1개월,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죠. 가자 전쟁이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이제 이 전쟁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어요. 압도적인 이스라엘군의 승리고, 그 다음에 하마스는 왜 이 도발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리석었다라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를 지지했던 나라들,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이었냐? 이제 와서 보니까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겠다. 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보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때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았는데 북한은 더 조심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되죠. 우리도 이러한 작전을 준비해야 된다는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한 달을 다 둔 11월 5일 현재 지금 가자가 길쭉한데 중간에 와디 계곡이 있는데 거기를 딱 잘라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양쪽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죠. 지상군을 넣어가지고 남쪽은 난민들이 대피해 있게 했고 그래서 2,500여 곳의 목표물을 타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구축한 땅굴 100여 곳을 파괴했다라고 밝혔고요. 12명의 하마스군 지휘관을 제거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작전 개시 이후 한 28명이 숨졌다. 네. 가자 하여간 북부 지역은 거의 다 장악을 해서 건물 속에, 땅굴 속에 숨어있는 세력들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마스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난 참 기자들이 감각이 없어서 이거를 이스라엘 공격하고 동급으로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현재 26명의 전사자 발생했군요. 지금 하마스는 대전차 로켓 갖고 이스라엘 장갑차나 전차를 공격하는 사진을,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RPG-7 같은 걸로 쏘아서 맞추고 하는 건데, 그런 공격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한두 대 맞춘다 그래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 반격을 한다 그러는데,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연합뉴스 같은 데에서는 1, 2, 3회로 쭉 연재를 하면서 중동전으로 확전되나 그러는데 확전은커녕 전쟁은 이제 끝나가는데 아주 전쟁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는지, 세계 국제 정세를 쉽게 보는지, 감정적으로 보는지, 주관적으로 보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이 전쟁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파리, 런던, 베를린, 부쿠레슈티, 루마니아 그런 데에서 반 이스라엘 친 팔레스타인 시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민간에서 일어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우리 땅에서 대한민국에 돈을 받아갖고 민노총이나 전교조 이런 자들이 시위 일으키죠. 그들이 크게 하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 시위밖에 안 됩니다. 그게 그들이 하는 게 대한민국의 주류가 아니듯이 물론 그들이 바람을 잘 타면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바람을 탈 수 있겠지만은 아니죠. 반미, 반이스라엘 시위는 별거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스라엘이 초기 작전이 어려웠지 이제부터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조여 들어가고 몇 차례 실수는 하겠지만은 그리고 약간 수정하는 건 쉬운 거고 처음 작전할 때 방향 잡는 게 어려운데 거의 완벽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마스는 괴멸이 될 거고 과거 IS가 설쳤을 때 그때 이라크군하고 미군이 한 250일 작전을 해서 모수를 초토화시켜 버렸죠. 그래서 IS가 괴멸이 됐는데 이번에 가자 북부 지역에 땅굴 잡는 거는 거의 끝난 거 아닌가? 6주 잡았는데 6주 전에 끝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예비군까지 들어가서 가자 북부는 더 뒤질 거고 가자 남부에 난민들과 섞여 있는 하마스를 잡는 작업이 그게 오래 가겠죠. 그게 1년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하마스 소멸이 되는 거죠. 하마스로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긴 하지만 조직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테러리스트 정도로만 살아가는 거죠. 이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은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란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때는
북한 넘어오니까 북한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를 때릴 것이다라는 해석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 딱 보게 되면 이란이나 북한이나 그들이 내놓는 무기를 세계의 보통 국가들이 사줄 이유가 없잖아요. 사줄 수 있는 나라는 하마스나 후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들이 뭔가 힘을 내야 되니까 그들이 뭔가 전쟁을 일으키면 잘한다. 지지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국익을 위해서 떠든 것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쪽으로 해야 돈을 벌지 뭐 이스라엘이 사주겠습니까? 누가 사주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작전을 보면서 미국이 이라크 프리덤 워를 할 때 S-Day, A-Day, G-Day 작전 개시해갖고 55일 만인가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더 북쪽까지 점령해서 더 이상 때릴 목표가 없다라면서 정쟁 중간 정지 선언인가를 아들 부시 대통령이 했었죠. 그거보다 빨리 이 전쟁은 끝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7, 8년의 긴 안정화 작전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전쟁 개시 한 달 만에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이 전쟁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 공병대가 들어가서 땅구석에 있는 하마스를 잡아나가는데 그 이스라엘 땅굴 작전하는 공병대, 전투 공병대를 야할롬 부대라고 한답니다. 야할롬은 이거는 뭐 그 유대어겠죠. 우리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병대는 한번 제가 했듯이 그 로봇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이용해서 착착착착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펼치는 이 지하전을 보면서 북한이 우리를 갑자기 기습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참 많은데요. 우선 쉽게 말씀드릴게요. 서울이 문제죠. 서울에는 전 서울 시민들이 숨고도 한 30% 많으면 50% 남을 수 있는 지하 공간이 있습니다. 즉 서울신문 1000만 시민들이 대피할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은 지하철 1, 2, 3, 4, 5, 6, 7, 8, 90, 경의선, 뭐 분당선 등등 그리고 각 건물에 뭐 이마트에 가도 지하 1, 2, 3, 4, 5층 주차장 있고 대형 건물에 있고 아파트에도 있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있고 요즘 웬만한 집들도 다 지하가 있죠. 반지하도 있죠. 그런 공간을 따지면은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들어가도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는 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문제는 대피하는 속도겠죠. 그 다음에 대피해서 거기 있는 동안 오래 있게 되면 물과 전기가 없으니까 어떨까. 그런 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서울 시내 대피 공간은 충분하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하철은 의외로 견고해서 또 각 건물의 지하시설, 대형 건물은 의외로 견고해서 웬만한 폭격으로도 안 무너집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이 우리 서울에 설치된 지하시설 때문에 그들이 녹습니다. 걔네들이 서울 점령하기 어려울 거예요. 수방사 부대들이 이 서울에 산적한 이 지하 건물에 들어가서 저항하면은 또 우리 예비군들이 저항하면 서울 점령이 어렵습니다. 자, 이젠 북한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도 땅굴이 있죠. 제가 그 전에 공개한 사진도 몇 개 있었는데 북한은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산속에 우리는 터널을 해서 차가 다니는데 그런 터널을 내려갖고 거기서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근데 이런 비행기가 좋은 비행기가 아니라는 얘기 수없이 말씀드렸죠. 왜냐? 우리 터널을 달리면은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럼 바람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먼지가 날린단 말이야. 우리 눈에는 안 보여서 그렇지. 자동차는 그런 정도 먼지가 문제가 없는데 비행기는 엔진이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그때 그 바람이 또 바람도 속도가 더 빠르니까 뭔가 파편이 하나 뛰어들어서 엔진에 꽂히면 엔진 날개가 부러지면서 비행기가 못 뜹니다. 그래서 현대의 비행기, 제트 비행기는 어떠한 비행기도 이 굴에서 이륙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2차 대전 때 저런 개념이 있었는데 북한이 이걸 갖고 있어요.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고 하면 그렇게 지하에서 터널형 활주로죠. 거기다가 이제 걔네들이 우리를 향해 쏘려고 하는 탄도미사일 차량을 넣었다가 뺐다가 거기서 발사하죠. 거기서 숨겨놨다 나와가지고 비행기 활주로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바닥이. 거기다가 딱 방열을 해서 쏘는 거죠. 그런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양 시내에 가게 되면 지하 100m의 지하철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호선이 우리처럼 1, 2, 3, 4, 5, 6, 7, 8, 9, 10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죠. 그리고 노동당 뭐 이런데 지하시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지하 전투를 한다면은 북한이 훨씬 쉬운 상대다.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죠. 전기도 거의 들어와 있고 화장실도 있고 물도 들어와 있고 북한은 뭐 작전시설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수전사령부에서는 북한 지하갱도 작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하갱도 작전은 육군 특전사보다가는 각 군단에 있는 특공연대, 특공여단, 각 사단에 있는 수색대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방에 있는 북한 인민군 부대들도 이번에 122mm 그라드 방사포 탄이라든지 이런 걸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는데 그게 다 땅에 숨어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거. 지상에 있는 적 괴멸, 저격수로 통해서 잡는 거 말고도 그런 작전들을 또 추가로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번에 이스라엘의 이제 전투 공병이 로봇 갖고 쭉 작전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로봇에는 드론이 포함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전투 공병들을 지원할 때 어떻게 스스로 방어를 하느냐. 지금 현대 전차들은 스커트라 그래요. 스커트가 치마잖아요. 치마. 전차가 취약한 부분이 이렇게 무관궤도 옆에서 탁 쏘면 궤도가 이탈되면 못 가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좀 방어가 약한 데다가 이렇게 폭약을 주머니에서 다랑다랑 걸어 놓습니다. 그걸 스커트라 그래요. 상대방이 팡 쏘면은 그 촘촘히 있으니 거기에 탁 맞을 거 아니에요. 빵 터지면서 상대방에서 쏜 그 로켓이나 포탄의 위력을 분산시켜 버리죠. 그렇게 해서 방어를 하는 겁니다. 공병이 들어가게 되면 인민군이 그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그다음에 특수전 부대들, 우리 수색대나 공병, 특공여단이 들어가서 이걸 제거를 해야죠. 특전사 같은 부대는 북한의 화학무기라든지 또는 이제 핵무기를 제거하는 작전에 주력하고 뭐 그 정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한 부대들은 지하 전투를 준비를 하고 거꾸로 우리 수방사 같은 경우는 지하 전쟁에 대비한 작전 연습을 준비해서 북한이 만약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막을 것이냐 뭐 그런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군이 불도저를 이용해서 이제 부시고 있는데 우리도 뭐 코뿔소 그 다음에 뭐 교량 차량 뭐 이런 탱크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북한 지역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걔는 다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차가 넘어가려면은 전차와 똑같은 건데 사마귀처럼 다리를 딱 잡아서 쭉 펴주면 돼요. 그럼 그게 다리가 돼. 탱크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교량 전차 같은 거를 다수 공병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 뭔가 도발했을 때 결국 이번에 이스라엘 작전 성공한 것도 북과 동쪽에서는 칠 수 있죠. 남쪽으로 서쪽으로는 바다니까 뭐 걔네 도망칠 수는 없고 남쪽으로 갈 수 있는데 남쪽으로 YD경에서 딱 차단하고 동서남북으로 조였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인민군이 도발하면 해주면 해주, 개성이면 개성, 그걸 뒤를 동서남북을 차단하고 남쪽에서 확 밀어붙여서 박살내야 되죠. 그런 거 하려면은 지금 이 신속사단 같은 거를 신속기동사단을 공중강습사단으로 하고 그다음에 항작사하고 특수전부대들을 투입해서 뒤를 완전히 차단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공중강습작전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하에 있는 시설을 박살내기 위해서 전투공병을 강화하고 이런 걸 준비했다가 북한이 뭐 저는 애써 도발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마스처럼 할 것처럼 보였는데 너무 쉽게 와해가 되니까 오래 버텨야 자기들도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원했던 것 같은데 쉽게 무너지니까 지금 오히려 도발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가 우리가 시간 벌 수 있으니까 이런 작전을 준비했다가 북한 도발하면 박살을 내면 북한은 뭐 핵전쟁 한다고 난리치겠죠. 해봐. 지금요 이란이 구체적으로 하마스를 지원 안 해주잖아요. 그 이란의 특수전사령관이 솔레이니 마니가 2017년인가 18년에 이라크를 방문했다가 미국이 바로 암살해 버렸잖아요. 지금 이란이나 이쪽에서 뭔가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움직이면은 미국이 어떻게 제공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후티도 미사일이나 쏘고 있잖아요. 크루즈 미사일 쐈다가 탄도 미사일 쐈다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막아주고 있고. 지금 북한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보려고 움직이면 우리 군의 능력도 있지만 미군의 능력이 있어서 그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움직이면 참 좋은데 이럴 때 한번 두드러 패게.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지하 전투를 준비하고 창을 머리에
대고 자면서 적의 도발을 기다려야죠. 오면 박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좀 싱겁게 끝나면서, 물론 안정화작전은 오래 갈 수 있지만 싱겁게 끝나간다. 거의 이스라엘의 쉬운 완승이다. 하마스는 도발을 한 게 정치적으로 큰 실패였다. 와해다. 그리고 제일 먼저 도와줘야 되는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정부는 전혀 안 도와줬고, 이렇게 해서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나라가 나중에 세워지겠지만 아주 후진 나라가 돼서 그쪽 국민들은 두고두고 하마스를 원망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